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각색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경유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하루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 봄,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교육을 주제로 한 글로벌 행사였기에 제게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죠. 발표도 준비했고 네트워킹 일정도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계획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덮친 갑작스러운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 비행기는 항로를 변경해야 했고 결국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저 환승만 몇 번 해본 적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고 단 하루의 일정이라면 공항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다 다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경유지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피곤한 몸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공항에 내렸지만 곧 깜짝 놀라게 되었죠. 공항은 무척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입국 심사와 수화물 수령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길을 묻자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 발음이 이상했을 텐데도 웃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라, 한국이 이런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항철도와 택시, 리무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한눈에 들어왔고 모두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야에도 끊이지 않는 교통편에 한번 놀라고 그 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데에 두 번 놀랐습니다. 숙소는 시내 한복판, 홍대 근처에 예약했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 남짓 거리였죠. 밤 1시가 넘은 시각, 저는 가볍게 거리라도 산책해볼까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잠들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상점들, 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미용실까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들어간 작은 음식점. 메뉴판은 대부분 한국어였지만 주인분이 손짓과 간단한 영어로 추천 메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외국인도 잘 먹어요 하며 웃으며 설명해 주셨죠. 불고기 덮밥과 미소된장국이 나왔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그 음식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같은 품질의 음식에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 작은 가게에서 저는 단순히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 이곳저곳을 조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택한 건 서울 지하철이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간 표식이었습니다. 몇 분 몇 초 후에 열차가 도착한다고 쓰여 있었고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죠. 열차 안은 조용했고 많은 승객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자리를 차지하려 밀치거나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질서와 배려, 그것이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키워드였습니다. 한강 근처 공원에 들렀습니다. 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자전거 도로, 곳곳에 있는 운동기구들과 피크닉 공간. 이 모든 시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돗자리를 펴고 가족과 함께 간식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도 아름다운 공원이 많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 완전히 스며든 공공공간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공공자원의 활용과 시민의식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이후 우연히 들어간 대형 서점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가한 평일 오후였음에도 서점 안에는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코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적부터 성인을 위한 자기계발서, 그리고 사회과학, 문학, 예술 분야까지. 도서의 분류도 체계적이고 도서관처럼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왜 교육열이 높다는 말을 듣는지, 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젊은 인재들이 많은지 그 사회적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입니다. 저는 인사동의 전통시장과 강남의 대형 쇼핑몰 두 곳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찻집, 한지, 공예가게, 오래된 식당들. 그런 공간 속에서도 전자결제가 가능하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문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강남의 현대적 공간에서는 최신 패션과 기술, 디자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세계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 동안 저는 수많은 작은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헤맬 때 다가와 안내해준 청년, 영어 메뉴가 없자 스마트폰으로 직접 번역해 보여준 식당 사장님, 그리고 제 발음을 듣고 웃는 대신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준 사람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여행자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기술보다, 도시보다, 무엇보다 사람이 그 도시의 진짜 얼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예상에 없던 하루였습니다. 하루뿐이었지만 그 하루는 제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시의 질서, 사람들의 배려, 공공의식,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 모두가 시스템적으로 잘 짜여 있다기보다는 마치 그 사회의 문화 DNA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은 아주 표면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K-POP, 삼겹살, 김치, BTS, 그리고 삼성. 하지만 그날 제가 체험한 한국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진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에서 서울에서의 하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장지였던 싱가포르보다도, 회의 내용보다도 저는 그 하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단순한 여행자에서 벗어나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30분씩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어느새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맥락도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과 서울, 두 도시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연결하고 서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제도, 예산, 그리고 양쪽 학교의 승인 하나하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의 그 하루가 제게 준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가 계속 저를 밀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여름, 우리는 첫 번째 교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10명의 독일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한국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왜 한국이야? 위험하지는 않을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하던 분들이 귀국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서울에서의 그 하루는 제 인생의 우연한 멈춤이었지만 사실은 운명적인 경유지였던 셈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공동체의 가능성, 그리고 다른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뜻밖의 경험으로 인생이 바뀐 적이 있나요? 계획에 없던 일이 전환점이 되었던 적은요? 혹시 그런 일이 아직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행도 멈춤도 실패도 모두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비행기가 경로를 바꿔준 덕분에 인생이 열릴 수도 있고 어느 날 우연히 본 영상 하나, 읽은 책 한 줄, 만난 사람 한 명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독일과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갈등과 감동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겐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예상치 못한 하루, 계획에 없던 경유지.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때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우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